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아무런 평가를 받지 않고 있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2학기부터 부산형 학업 성취도 평가를 치르게 됩니다. 깜깜이 교육 해소를 위한 것으로 학생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구포 개시장이 완전 폐업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동물학대의 오명은 벗었지만 당초 사업의 목표였던 동물복지 거리로의 변신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서구의회가 송도 스포츠센터에 대해 조건부 예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관장을 교체하고 9월까지 정상 운영을 지속하라는 조건입니다. 남구가 장마철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폐연 수막을 활용한 모래주머니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제작 현장을 가봤습니다. 올해 2학기부터 부산형 학업 성취도 평가가 시행됩니다. 그동안 모든 평가에서 제외돼 온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데요. 학생들의 객관적 수준만 파악하기 위한 시험이라고 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3까지 학생들은 교육부 학업 성취도 평가를 비롯해 각 학교 중간 기말고사들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1학년은 어떠한 평가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깜깜이 교육 해소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부산형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시행합니다. 고등학교로 가는, 특히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로 가는 중요한 길목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력을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하는 게 이제 큰 목적입니다. 9월과 10월 사이 모든 학교가 평가 일정을 선택해 참여하고 컴퓨터 기반 평가인 CBT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공교육 강화를 위해 전체 학생이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 평가에 참여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이번 중1 평가가 교육부 발표의 선제적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이 지난해 학업 성취도 자율 평가를 전수 실시토록 한 것과 함께 이번 평가 시행까지 추진하면서 학생 줄 세우기, 학교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는 오로지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한 자료, 또 그리고 우리 부산에 좀 상존하고 있는 동서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자료로 사용되지 학교나 학생들을 또 순위를 매기거나 하는 이런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그런 방침입니다. 한편 부산학력개발원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AI와 연동해 학생 수준에 맞는 학습을 지원하는 학력 향상 지원 시스템을 10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매년 여름 복날이면 동물보호단체와 상인들 간 갈등에 불씨를 지폈던 구포 개시장이 사라진 지 4년이 지났습니다. 동물학대의 오명은 벗었지만 당초 사업의 목표였던 동물복지 거리로의 변신은 한참이나 멀어 보입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60여 년의 명맥을 이어온 구포 개시장이 있던 자리입니다. 4년 전 완전 폐업에 성공하면서 전국 첫 사례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폐업 상인들을 위한 상가와 공영주차장, 반려견 시민을 위한 공원 등이 들어서 예전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물 복지거리 전환에는 실패하면서 절반의 성공에 그쳤습니다. 상가 대부분이 음식점으로 채워졌고 반려동물 관련 업체는 2곳에 불과합니다. 서부산권 동물복지센터는 주민과 상인들의 반대로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없던 일이 됐습니다. 북구는 문화시설 조성 등 부지 활용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도심 갈매길 구간 중 일부를 반려동물 친화거리로 조성하는 연구 용역을 벌일 예정입니다. 구포시장과 금빛 노을브릿지, 화명 생태공원을 연결한다는 구상입니다. 오는 10월에서 11월에는 올해 4회째를 맞는 동물사랑 문화축제도 열릴 예정입니다. 구는 유기동물 입양비와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해 주민들의 반려동물 양육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자리입니다. 예산 문제로 문을 닫을 뻔했던 송도 스포츠센터가 휴관 없이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예산으로 언제까지 운영될지는 알 수 없는데요. 예산을 삭감했던 서구의회가 다음 추경에는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서구의회가 송도 스포츠센터에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조건이 걸렸습니다. 9월까지 휴관 없이 정상적인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 또 문제가 됐던 관장 A씨에 대한 인사 조치입니다. 센터를 운영 중인 서구 스포츠클럽은 지난달 28일 관장 채용 공고를 냈고 11일 새 관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남아있는 운영비는 2천여만 원. 9월까지 운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7월 한 달 운영도 미지수입니다. 때문에 서구는 서구의회 7월 임시회에 센터 예산 편성을 안건으로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휴관에 따른 주민 피해가 커지는 만큼 예산 편성을 앞당기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7월 임시회에서는 업무 보고와 조례안 심사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예산 편성을 위해선 의원들 간의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어느 정도 약속됐지만 불거졌던 부실 운영에 대한 매듭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서구의회는 지난달 송도 스포츠센터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와 안전관리 소홀 등 부실 운영을 지적하며 운영비 1억 3,500만 원 전액을 삭감했고 센터는 이에 반발하며 휴관을 선언했지만 회원들의 피해 호소에 현재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은 장마철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가 큽니다. 상습 침수 지역은 물막이 시설을 설치하는 등 대비를 하고 있지만 비용 걱정에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남구는 폐연 수막을 이용한 모래주머니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구청과 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모래주머니를 차에 싣고 있습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해 주민들에게 나눠줄 물막 이용입니다. 부산은 아직까지 비가 많이 오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주민들 옆에 폐연수막을 활용한 모래주머니를 갖다 놓을 테니 주민 누구나 가져가서 집중호우에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나눠주는 모래주머니는 폐현수막으로 만든 겁니다. 지난해 남구청 직원의 아이디어로 탄생해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폐현수막을 활용한 모래주머니는 기존의 모래주머니에 비해 자원을 재활용했다는 측면과 그리고 내구성이 강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모래주머니는 시니어 클럽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10명의 재봉틀 숙련자들이 교대로 하루 평균 160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만든 모래주머니는 15,000여 개에 달합니다. 하루하루 출근하는 것에도 너무 우리는 행복하고 용돈벌이서 좋고 우리 같이 나와서 일하면 친구들도 많아고 또 즐겁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남구는 지난 2달간 모래주머니 5,000여 개를 공동주택과 상가, 전통시장 등에 배부했습니다. 또 행정복지센터에 100개씩을 보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남구는 오는 11월까지 2만 개를 만들어 재난 대비용으로 비축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해운대경찰서는 재벌 행세를 하며 여성들의 환심을 산 뒤 금품을 강제로 뺏은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렌트한 고가의 외제차와 명품으로 재벌 행세를 하며 알게 된 여성 2명을 감금 협박해 현금 1,500만 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여성들의 신용카드로 2천만 원 상당을 부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 제1새마을금고 휴먼나눔단은 오늘 초복을 맞아 지역 어르신을 초청해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사상구 감전동 삼지공원에서 마련된 이번 삼계탕 나눔 행사에는 지역 어르신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부산 제1새마을금고 휴먼나눔단은 10년 넘게 지역의 홀몸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아트 서커스 그룹 공연인 태양의 서커스 무대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부산에서 정기적으로 공연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11일 부산시청에서 태양의 서커스 그룹 국내 공연 주관사 마스트 인터내셔널과 부산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태양의 서커스 그룹 등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부산에서 태양의 서커스를 정기 공연하게 됩니다. 태양의 서커스 그룹 등은 내년 1월부터 부산에서 태양의 서커스 루치아를 공연합니다.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이 날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에 통보된 사건만 1,000건이 넘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 기장군의 한 야산입니다. 8년 전 자신의 아이를 묻었다는 친모의 진술에 따라 경찰이 시신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뼈 조각 4개를 발견해 DNA 감식을 벌이고 있지만 크기 등으로 미뤄볼 때 영아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경남 거제의 한 하천에서도 부모에 의해 유기된 영아 시신 수색이 이루어졌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고 사라진 영아 사건은 날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경찰청에 접수된 전국 출생 미신고 영아는 1,069명. 이 가운데 130건은 종결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건은 93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부 소재 확인된 아동이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 중이고 소재 확인되는 거하고는 별개로 혹시나 아동학대라든지 그런 위협사항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영아는 34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23건은 범죄 혐의가 없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수사를 종결했고 11건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나 영아 살해, 시신 유기 등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0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남부 183건, 경기 북부 85건, 인천 71건 등 수도권 지역이 60%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경찰이 수사 의뢰를 받거나 협조 요청을 받은 1,000여 건 가운데 여전히 생사가 파악되지 않는 영아는 모두 782명이나 됩니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조사가 진행될수록 사망하거나 생사가 불분명한 이른바 유령 아동 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최근 부산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한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경찰은 관련 시설 설치로 사고율을 줄이겠다는 방침인데 실효성이 관건입니다. 송태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연제구 교대역 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사이로 신호등 하나가 눈에 띕니다. 정지 신호인 빨간불에도 잔여 시간을 알려주는 장치인데 무단횡단 예방 효과도 높아 주민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눈으로 보이니까 참 좋은 것 같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싶으면 지하도로도 갈 수 있고 아침 저녁 출퇴근하는 사람들한테도 좋고 학생들이 여기 참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참 좋을 것 같고. 부산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연산 로터리와 부전시장, 해운대역 등 지역 내 교통사고 다발 지역 34곳에 관련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색다른 과속방지턱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사상구의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 설치된 일명 아동지킴이 안전턱은 기존 과속방지턱과 달리 가운데 부분에 홈이 파졌습니다. 아동지킴이 안전턱은 기계식 주차장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했는데 감속과 전방 주시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강제적이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어떤 긍정적인 좋은 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가운데 홈을 넣어서 이렇게 과속방지턱을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월 특허 등록을 마치고 사상구와 기장군의 스쿨존 4곳에 시범 도입했는데 한 건의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아 하반기부터 부산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현장에선 도로를 지나는 운전자 다수가 해당 시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실효성 보강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 앞에 건 저거는 오래 그냥 우리 무심코 지나갔는데 홈파이도 오늘 처음 보네. 영도 스쿨존 참변에 이어 북구 초등학교 교사 교통사고까지 도로 안전을 지켜달라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기관의 움직임이 사고율을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 파사드 공법 갈등으로 공사가 지지부진한 부산 오페라 하우스가 올해 안에 공법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초대 예술 감독을 위촉하는 등 콘텐츠 준비에도 나섰는데요. 계획대로라면 부산 오페라 하우스는 2026년 문을 엽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북항 재개발 지구에 들어서는 부산 오페라 하우스. 대극장 1,800석, 소극장 300석 규모의 오페라 전용 공연장입니다. 2018년 5월 착공해 2020년 문을 열 예정이었는데 아직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오페라 하우스 상징 파사드에 시공 공법을 두고 부산시와 설계사, 시공사 간 의견이 엇갈려 공사가 멈췄기 때문입니다. 2019년 시공사가 설계 원안대로 공법 적용이 어려움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파사드 공법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현재 공정률은 4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물가도 상승해 사업비도 더 늘어났습니다. 부산시는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각각의 공법에 대한 설계와 모형 검증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현장에 실물 모형을 설치하고 9월 최종 성과품을 납품받아 공법 검증 자문위원회 검증을 거칩니다. 10월과 11월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공법을 확정하고 설계 변경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파사드 공법 문제로 공사기간이 지연된 만큼 저희가 조속히 공법을 결정하여 26년도 상반기 공사 완료를 목표로 시공자들과 함께 부산 오페라 하우스 건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실을 다지는 작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2025년 부산시민공원에 개관 예정인 국제아트센터와의 연계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시즌 공연 부산 대표 음악제를 통해 지역 예술인의 무대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정명훈 지휘자를 초대 예술 감독으로 위촉해 세계적 수준의 전문 공연장을 목표로 개관을 준비합니다. 자연 경관이 워낙 아름답고 건립되었을 때 아마 세계적인 명물로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 아마 관광 랜드마크뿐만 아니고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하는 집중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법 논란으로 차질을 빚은 오페라 하우스가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박인배입니다. 전국의 주요 소식을 알아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서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오는 10월까지 시내 학교와 축제 현장 등 시민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아리수를 홍보하는 이동식 체험관을 운영합니다. 수돗물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아리수 먹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겁니다. 비행 금지 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드론을 비행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지난해 1년 동안 163건이 적발됐습니다. 화성시가 홍남파 생가터에 근대음악 전시관 건립을 추진하자 지역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친일 행적이 있는 인물의 전시관을 세우는 것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대구소방본부가 차량 59대, 인원 546명으로 구성된 119 폭염구급대를 온열로 인한 응급 환자들의 이송을 위해 운영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전국 소식입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부산 북구 여성합창단이 2023 강릉 세계합창대회에서 오픈 경연 여성합창단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북구 여성합창단은 지난 5일 강릉 아트센터 사임당홀에서 쾌지나 칭칭, 살베 레지나 등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보이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동아대학교 경찰학과는 신임 순경 교육기관인 충주중앙경찰학교를 방문해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꿈을 향한 레디 셋 고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동의대학교가 제61회 전국 남녀 종별 펜싱 선수권 대회에서 펜싱 사브르 여자 대학부 단체전에서 한국 체대를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남구 대연 6동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10일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저소득층과 홀로 어르신 30세대에 삼계탕과 라면 그리고 조리식품으로 구성된 선물 세트를 포장해 전달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구지회는 지난 7일 남구청에서 붕대와 밴드, 소독용품 등 12종으로 구성된 구급함 세트를 다문화 가족 중 저소득층 70세대에 전달했습니다. 남구청은 지난 6일 400여 명의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힐링 워크숍을 갖고 우수 교직원 표창과 전문가 강의 그리고 축하 공연 등으로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남구는 지난 7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지방자치단체 합동성과대회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평가 및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략부문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영구는 지난 7일 10개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홀로 어르신 등 폭염 취약계층 130세대에 선풍기를 전달했습니다. 수영구는 지난해 문화도시 사업으로 수영 골목학교를 열고 지난 6일과 9일 탐험자 과정과 기획자 과정 참여자들이 모여 중간 공유회를 가졌습니다. 수영구는 부산시 마을건강센터의 날을 맞아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3일까지 수영역 등에서 건강 측정과 상담 등 홍보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